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해외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의 1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했는데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하락을 했는데요. 1% 가까이 오르다가 종가로는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5일선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의 자리가 3만29 정도 되는데 소폭 이제 5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S&P 500도 장중에 좋은 흐름 1% 가까이 상승하다가 종가로는 마이너스 0.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S&P도 5일선을 약간 이탈했죠. 5일선 3670인데 5일선을 약간 이탈한 모습. 나스닥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굴뚝주 중심 다우존스, S&P 500 등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일봉상에서 이제 5일선을 깨는 종가 기준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깬 것은 거의 뭐 2달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견조하게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봉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주 연속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던 주봉상의 모습, 만약에 7주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증시 역사상에서 이렇게 7주 연속 깨끗하게 양봉을 보여줬던 흐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7주 연속 양봉의 흐름을 주봉상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또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이 종가로 주봉이 완성되는 그런 모양을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주봉에서 음봉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캔들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캔들 추세선에 갇혀 있고요. 캔들끼리 연결하는 추세선 연결하면 추세선 상단에 그대로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캔들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멀리 도망가야죠.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이제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가로막혀서 계속 버거운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음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음으로 전환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캔들 추세선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주봉상에서는 계속해서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곧 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틈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의미냐? 월요일날 갭으로 떴다는 얘기죠.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갭을 메울 수 있다는 관점으로 늘 조심운전 단기 트레이딩이 주력하는 그런 흐름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정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상장한 지 넷째 날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클리노미스가 어떤 회사냐면 액체 생금 기반의 암 진단 모니터링, 그리고 액체 생금 해외 진단 기계 등의 개발을 주요 사업을 하는 기술 혁신 중소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 체외 진단 기기라는 거죠. 암 진단을 한 체외 진단 기기. 시가총액이 2,600억이면 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주식수가 1,300만 주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넷째 날의 흐름을 보여줄 텐데 계속해서 장중에는 퍼센트 넘게 상승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크리노믹스 첫 번째 종목으로 액체 생검, 암 진단, 체외 진단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가 그동안 상승 크게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며칠간 주어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때로 이 종목은 이글벳이나 칠시스처럼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이글벳의 상승에 비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최근에 상승의 흐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U자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이게 보면 U자형 형태로 보여지면서 최고가 54,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앞타바이오는 박셀바이오라든지 또는 티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에서 최근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한독이라는 종목입니다. 또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어제 이제 121선에 걸쳐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 주었고, 120선이 이제 33,300원대 있는데 그 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36,000원대까지 이를 저항이 없습니다. 한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엔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엔투텍은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급등과 급락. 큰 상승 이후에 또 급락.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급등 상황에서 이제 중간값에 처해 있는 그런 흐름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윗골이 달았던 추세 상단선의 저항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다음은 대덕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덕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덕이 이 매물대 위로 돌파하면서 220선, 220선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220선이 저항이라면 오늘의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겠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220선 저항 7,14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한약품인데요. 대한약품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승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충분히 다진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약품은 추가 상승을 37,000원대까지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스윙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 보여주고요. 다음은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인데요. 유유제약 어제 121선을 터치하고 약간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 15,700원의 고점은 11월 20일 기록했던 15,450원을 넘어섰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게 상승을 하면 이제 17,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종목이라서 유유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중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로나 확산되는 가운데서 여행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세중도 여행주인데 참 좋은 여행 종목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 중에 있고 하나투어도 크게 상승했죠. 모두투어도 크게 상승했고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입니다. 세중이. 세중은 지금 2,700원대인데요. 2,900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디지털 조선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3,250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최근에 상승의 흐름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만원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20선이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9,700원에는 120선을 주의하면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유제약과 ABL 바이오는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JW 신약입니다. JW 신약도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JW 신약과 JW 계열의 JW 중해제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
그 흐름이 나쁘진 않죠. 오늘 조정의 흐름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 JW 중요해 제약이 시초에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좋은 매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주는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GTG 웰리스라는 종목입니다. GTG 웰리스 어제 많이 올랐었죠? 5% 이상 올랐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상승으로 가닥 잡으면 5,780원까지 상승이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제 매도 저항가를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구름층 상단입니다. 이 구름층 상단. 이 구름층은 일목균형표의 선앤스팬 2, 선앤스 1과 2가 만들어지는 구름층 상단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거기서 매도가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파맵신입니다. 파맵신은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 갔던 2150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120선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1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파맵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안트로젠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안트로젠 53,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안트로젠도 안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소차 관련주 평화산업인데요. 평화산업도 역시 바닥권에 있죠.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DKT IT 부품 회사로 이전에도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 조정을 이틀 동안 했는데 10월 12월 10일 날 갔던 저가인 19,550원, 19,55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DKT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DKT도 오늘 흐름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ICD는 실적주죠. 3분기까지 무려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기록한 종목입니다. ICD는 실적주로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께서는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3분기까지 무려 2,500억, 영업이익 508억 나온 OLED 회사죠. OLED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직장인들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동원수산입니다. 동원수산은 이게 콜드체인 관련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동원수산은 원래 참치 운송하는 배 이런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운송을 해야 되는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동원수산이 갖고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콜드체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음으로 마감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토스가 되겠습니다. 노토스는 대웅그룹의 임상을 대신 맡는 임상 위탁기관인데요. 노토스가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또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6,8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근당 홀딩스, 정근당 계열에서 어제는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비스는 ADM 코리아라는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수익이나 중개 패턴으로 매수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2,600원대인데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는 3,3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회사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DM 코리아 상장 수혜주, 예스24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선을 터치하면 매수해도 될 종목입니다. 16,200원대 매수해도 좋을 종목. 마지막으로 동아약품입니다. 동아약품이 안트로젠과 같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동아약품이 장 초반에 좋은 상승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동아약품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종목 중에서 리뷰하고 싶은 종목은 이제 오텍입니다. 오텍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텍은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음봉에서 공략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음봉을 보여주면서 상한가죠. 이런 패턴이 정말 곤혹스럽죠. 어렵죠. 음봉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돌리는 거죠. 음봉의 패턴, 재료가 있는데 음봉을 보인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죠. 음봉이라고 들어올 건 아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음봉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있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음봉에서 매수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눌러주면 매수할 종목이고, 제넨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넨바이오 눌러주면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 누르면 누를수록 위로 폭발하는 힘이 또 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보도록 하고, 리뷰를 좀 하고, 다음 초반의 상황을 보면서. 자, 오늘 추천 종목, 처음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은 유유제약 한번 들어볼게요. 유유제약을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요. 파맵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맵신도 19,800원 위에서 시작하는 움직임도 좋을 것으로. 파맵신도 한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저가 아래꼬리 잡았던 18,800원 손 이탈했죠. 네. 2만 뭐 위에서 시작할 듯한 파맵신은 2700원까지 분할 매수. 유유잭은 15,600원까지 해서 이제 분할 매수. 파맵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파맵신과 유유제약. 오늘 판매옵션이 위로 치면은 이제 120선이 21,400원? 21,400원 정도에 있네요. 21,400원. 펌옵션 2만원부터 27,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들어갈 종목이에요. 펌옵션은 저항이, 일봉선에서 저항은 이제 21,400원 있습니다. 21,400원에. 21,4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2만원부터 27,00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거기까지 도달할 거로 봅니다.
파메신 어제의 거래량에 비해서 벌써 이제 50% 넘은 그런 상황이죠. 파메신이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타니비루맵이라고 나와 있죠. 타니비루맵. 이게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판미순을 봤을 때 이제 에쿨론이 먼저 치고 갔잖아요. 에쿨론이 먼저 치고 갔어요. 어제 10%까지 올랐잖아요. 파미순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렉스도 마찬가지고 유틸렉스. 그래서 에쿨론과 파맵신과 유틸렉스는 한 쌍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쿨론, 파맵신, 유틸렉스. 네. 에클로는 먼저 치고 가서 120선을 노크하는 가깝게 노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에클론이 먼저 치고 갔고 그다음 유틸렉스가 어제 또 올랐었고 유틸렉스는 120선 위에 올랐었죠. 그다음에 파맵시는 좀 늦게 떴어요. 늦게 떠서 21,4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유유제약도 이제 15,400원부터 15,6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 영역에 지금 와 있는데 어제 이제 120선 터치하고 밀렸던 120선은 큰 저항은 아니라 보고요. 15,600원 있는데요. 100원 위로 올라서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좀 나오네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와 S&P 500이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약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펌앱신 유유제약 다 매수권 영역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텍이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 에이텍 TN이 먼저 치고 있죠. 에이텍 TN. 자, 유유제약과 판매시온 에이텍 이렇게 세 종목 오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유유제약은 15,550원 시가에 시작을 했고 이제 하락으로 좀 눌러주고 있지만 유유제약 아직 뭐 일봉상에서 큰 저항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유제약이 가야 될 상승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크게 17,400원대까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누르고 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유유제약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은 일단은 전 고점인 15,450원을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17,4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파맵신도 파맵신을 의무로 밀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항권에 오지 않은 상황 21,400원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르고 위로 칠 수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 2만원부터 2700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 할 종목. 에이텍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도록 하죠. 하여튼 이제 에이텍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어제 벌써 4분의 1, 25%의 거래량 기록하고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닥 양지수가 지금 음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음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매수가 주로 이루어졌던 종목들에서 예, 뭐 오늘은 따라 종목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종목,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주마가편의 장이 될 것으로 보니까요. 오늘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장으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를 올렸다가 이렇게 눌러버리는데요. 양시장 모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을 깼어요. 5일선을 2756 이 5일선을 깼습니다. 최근에 장중에는 깨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깨면서 눌러버리게 되면 오늘 또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인데요. 월봉은 코스피 월봉처럼 캔들을 연결했을 때 캔들 상단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캔들 수세선 위로 올려쳐야만 이게 지지를 받고 더 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음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1월 달에. 12월 차기 윗골이 달 수 있는 아주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안감이. 자, 에이텍은 이제 31,9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에이텍 31,900원. 네, 유유제약의 경우 지금 오늘은 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유제약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120선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제 부딪혔는데요. 120선에 어제까지 120선을 두 번 했다는 것은 세 번째는 돌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두 번 이렇게 부딪혔다는 것은 세 번째는 돌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누르더라도 장 후반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장 후반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유유제약이 갈 자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17,4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겠다라고 신호를 보낸 것은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어제 섰다라는 것이에요. 서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되지 않는 제약 바이오 회사이고요. 재무 상황도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2억 나왔어요. 그럼 영업이익 꾸준히 80억에서 10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유유제약에 대해서는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기도 하고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제네릭 의약품, GMP 생산 시설도 확보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 뇌혈관 및 치매 증상 완화제, 하나 및 뇌졸중 관련제 유크리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저평가 회사예요. 저평가 회사.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1상을 완료했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유유제약은
저평가 회사예요. 저평가 제약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파맵신의 경우 에클론과 유틸레스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파맵신이 갖고 있는 치료제, 얘가 갖고 있는 이제 파니비루맵이라는 종양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쓰여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가요. 파니비루맵, 항체 치료제 갖고 있다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120선 21,4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텍은 31,500원대부터 해서 이제 32,000원까지 왔죠. 오늘은 뭐 33,400원 1차정, 2차정은 34,9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목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33,400원부터 34,900원 사이. 자, 에이텍 이제 에이텍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익절할 수 있는 포인트 안으로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좀 하락이 좀 깊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니까요. 자, 오택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요. 월봉상에서 추세 상단에 본 종목입니다. 추세 상단에 19,950원 매도 관점입니다. 오택은 매도 관점. 네, 매도 관점입니다. 오택은 저희가 이제 14,000원대 매수했던 종목이죠. 오택. 이제 매도 관점이에요. 추세선에 다 닿죠? 일봉상에서도 추세 상단에 걸쳐 있고, 오택은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백신 관련주 한번 현황을 좀 볼까요? 이제 모더나 관련주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가 기준선에서의 그런 특별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AB 프로바이오는 1970원짜리를 깨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70원짜리 아래 꼬리 잡았던 저가인 1970원을 깨면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지고요.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가 예전에 유지인트라는 이름이었죠. 회사 이름이 유지인트.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로 업종 전환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 기준선 자리에서 지금 공방입니다. 1970원짜리가 중요하고요. 1970원짜리를 깨면은 17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프로바이오는 이런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캐몬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임상에 대한 뭐 지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캐몬은 빠지지 않고 있네요. 주봉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진 흐름은 아니고 무언가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락을 한다면은 4,80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800원까지. 거기서 지지받고 어떻게 돌리는지. 주봉상에서는 기준선 자리에서 일전에 돌렸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기준선까지 다음 기준선까지는 좀 기억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지는 한 4,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돌릴 수도 있는 흐름처럼. 다음은 화이자 쪽을 보겠는데요. 제일약품을 보겠습니다. 제일약품이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1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7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요? 고점에서 30%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지 포인트를 본다면 주봉에서는 68,700원 정도, 일봉에서는 61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주봉에서 68,700원, 2차로는 이 매물대 위 또는 61선 위 64,500원대가 지지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64,5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또 화이자 관련 종목이죠. 우리바이오는 이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계속 21선을 터치도 하지 않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죠. 21선보다는 기준선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졌던 종목. 우리바이오가 이제 기준선에 와 닿는 그런 상황이죠. 이 종목은 기준선에서 한번 용기 있게 들이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7,220원짜리, 1,200원짜리, 1,200원 저런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 시가총액 3,300억까지 왔는데 매출액이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300억에 육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바이오는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을 보겠는데요. 코스닥 일봉상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오이스를 살짝 깼죠. 923선인데요. 저가 921을 기록했죠. 코스닥의 흐름은 더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21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어요. 900포인트도 한번 깰 수 있는데, 자, 이제 코스피가 문제죠, 더. 코스피. 코스피는 이미 5일선을 붕괴한 상태에서, 이제 주봉에서 처음으로 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주봉에서 6개의 양봉을 만들고,
이제 음으로 전환된 이번 주의 흐름인데 주봉 5주선이 중요합니다. 급등주도 항상 주봉에서 5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등주는 급등할 때 5주선을 깨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 5주선을 깨게 되면 붕괴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5주선이 2,700원, 2,700이죠. 2,700포인트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깨면은 이거는 급등의 흐름은 마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2,700을 예의주시하시고 대응하시기 같고요. 좀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ATX이 이제 42,3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빠졌는데 이제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랐다가 하락. 자, ATX 31,000원부터 31,500원의 분할 매수 안내를 드렸는데 이 기준선 자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선인 31,450원까지 31,45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오를 수 있어요. 31,450원. 다시 매수 영역으로 들어오죠. 쉽지 않은 장의 흐름입니다만 이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파맵신이 기준선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이죠. 19,850원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맵신은 거래량 어제 거래량 벌써 넘어섰고 상승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지금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둔화된 상황인데 이 중에서 핵심 종목들은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의 흐름이지만 파매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이제 바닥에서 탈출했고 또 코로나 치료제를 갖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추천 종목 세 종목 다 견조합니다. 유유제약 장시작에서 이제 금으로 미뤘지만은 유유제약은 저평가 제약바이오 회사니까요. 제약, 치매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 그리고 안구 건조증, 임상 일상까지 마친 유유제약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파맵신 매수 영역이 있습니다. 2만원부터 2만7천원 사이에 분할 매수 안내로 드렸던 파맵신은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15분봉에서 이제 기준선 터치를 하고 대차 반등하고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일봉상에서 갈 자리가 좀 꽤 있어요. 1차 저항은 21선 자리가 있고 2차 저항은 24,000원 부근에 구름정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파맵신, 앱클론과 유틸렉스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유유제막이 또 1111 이런 패턴이 또 나오는데요. 1111 패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오토봇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려는 유도하는 그런 게 많고
주가 상승기에 나오는 111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도를 해서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유제약은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도 아닌 그런 흐름이죠. 현혹되게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패턴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 못 오르겠다. 단타들이 꼬이지 않을 때, 그때 따돌림하는 그런 패턴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11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하락의 패턴이 70%가 넘죠. 상승하는 패턴은 한 30% 정도 될 텐데, 유지에게 이제 음봉을 보인 상태에서 111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개인이 어제 코스피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1조 넘게. 최근에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12월 들어서 너무 많이 샀죠.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무려 5조를 샀어요. 코스피에서. 그거는 빠져나갔고. 외국인은 소폭 매도.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한 달 동안 1조를 샀죠. 개인과 함께.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샀던 개인의 그 물량이 이제는 조심스럽다라는 것이고, 이제 선물에서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한다고 외국인은 소폭 팔았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이 지난 3월부터 보게 되면 무려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10조나 됩니다. 10조. 이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매수한 선물이 매도로 돌변했을 때 주가 하락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앞으로의 주가 지수 상방을 결정 지을 수 있겠죠.
자, 오전 추천 세 종목은 큰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15,100원도 좋은 매수 단가라고 할 수 있어요. 유유제약이 끼가 있습니다. 전에 상승했을 때 보게 되면 급등도 나와요. 이렇게 단 3일 만에 70% 이상 오르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수가 79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유유제약은 일봉상에서 17,000원대까지도 보이니까요. 15,0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스윙 패턴으로 해서 17,000원대까지 홀딩해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사실 음봉에서 노리는 전략이 좋아요. 우리가 어택을 음봉에서 노렸듯이 그래서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듯이 누르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택은 이제 제가 매도 관점을 안내를 드렸고요. 캔들의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에클론이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했네요. 제가 3옵션을 드릴 때 에클론과 유틸릭스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에클론이 갖고 있는 게 항체 신약 개발이죠.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이 회사가 이제 항체 신약으로 해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갖고 있는 이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도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에클론과 더불어서 이제 파멸신도 같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니비루맵, 예, 타니비루맵은 이게 항체 치료제라는 겁니다. 항체 치료제. 예, 항암 치료제로 쓰이는 이 항체 치료제가 에클론처럼 코로나 치료제로 쓰인다는 이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파멸신도 에클론처럼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음봉이긴 하지만 일부러 음봉을 만드는 겁니다. 음봉을 만들고 나서 위로 제대로 치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오텍처럼 오텍도 음봉을 도대체 몇 개 만들었습니까? 3주 동안에 양보다는 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야 음봉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역발상으로 위로 쳐버리죠. 바로 그런 것처럼 화맵시도 종가로는 이틀 연속 상승이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상승이에요. 근데 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지난주는 상승하고 이틀 연속 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상승 턴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21,400원 1차 저항, 2차 저항 23,8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오전 종목, 세 종목, 유유제, 파멸신, 에이테타 매수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매수권 범위 내에 있어요. 유유제는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23% 좀 달성하고 있는 상황. 한 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23%. 그리고 파멸신은 이제 14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비해.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더 매집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주식수 1,4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제약바이오 합니다. 항체 치료제 한이 또 자꾸 이름이 어려우니까 좀 까먹는데 한이비루맵, 네, 한이비루맵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에이텍은 오늘 32,300원까지 상승이 왔죠. 3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2% 이상, 2.5%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매수 영역으로 왔습니다. 에이텍은 주가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고 3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이제 추세 상단까지, 추세 상단 33,9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래량 많이 늘고 있고요. 어제보다 무려 125%. 음, 자, 유유제약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은 120선 테스트, 120선 테스트를 한 번, 그리고 어제 두 번, 이렇게 두 번 테스트를 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주로 뇌졸중과 치매 치료주, 뇌혈관 치매 증상 완화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제 임상 일상도 완료했습니다. 안구건조증 이제 치료제도 갖고 있는 대학바이오 업종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총은 1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80억 이상 나오는 안정적인 회사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유유제약은 직장인들이 매수해도 굉장히 좋을 종목,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종종 이제 급등의 패턴이 나오죠. 급등 패턴이 나옵니다. 끼가 있어요. 거의 3달간 눌렀다고 봐야죠.
눌렀다고 봐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17,5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누르더라도 이제 눌림목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유유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유유지역에 대해서는 이 직장인분들께서는 15,000원대에 매수하셔서 17,000원대 매도하는 스윙 패턴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파맵신은 2만원에서부터 27,000원 제가 분할 매수로 안내를 드렸는데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속임형 음봉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파맵신과 같은 유형의 회사가 이제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앱클론은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야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건데요. 에클론이 이제 항암 부분에서 이중 표적 치료제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에클론과 비슷한 항체 치료제 기업이 바로 파맵신이라는 거죠. 에클론이 먼저 120선을 터치했어요. 120선 터치하면서 오늘 밀리는 흐름. 밀리고 에클론은 이제 37,000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맵신도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갖고 있죠. 항체 치료제인데 120선을 아직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120선은 21,400원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2만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21,400원에 매도하고 또 120선 부딪히면 좀 밀리겠죠. 밀리면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23,7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1,400원대 한 번, 그리고 23,700원대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재료도 괜찮죠. 항체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에이텍을 추천드렸는데요. 에이텍은 물론 시가총액이 좀 고평가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600억이니까요. 매출액은 1,000억에 영업이익이 한 7, 80억 나오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용은 LCD 디스플레이 제조 생산 판매, 그리고 금융 모니터, 주로 이제 금융 모니터, 공공기관용 PCB 모니터죠. 그러니까 금융 모니터하고 주로 이제 매출처는 납품처는 좀 안정적입니다. 공공기관용 PC하고 모니터 조달 시장 이렇게 매출처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망할 염려는 없다는 것인데 에이텍이 왜 주가 상승 탄력이 클 수 있냐면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이죠. 에이텍 TN과 에이텍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에이텍 TN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가총액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매출액이 더 잘 나오고 시가총액 1,2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이 만원대부터 47,000원대까지 움직였죠. 물론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1위입니다. 1위. 1위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러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3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차 저항은 33,000원대 있습니다. 33,300원. 2차 저항은 34,800원대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제일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동신건설이었죠. 동신건설이 상한가도 기록하고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옵니다. 동신건설이 이제 주도하는 것은 건설주가 좀 상승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동신건설로 좀 얘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신건설,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도 꽤 있죠. 그 밖에 종목들도 꽤 있는데 ATM 기기 관련한 종목이 있죠. 한국 패키지 같은 종목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서 알려지는 종목. 한국 패키지는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종이 박스, 그런 박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패키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치인 관련주에 대기가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제 동신건설과 조금 전 보여드렸던 한국 패키지도 있고요. 이제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지금 상승 탄력이 괜찮아요. 탄력이 괜찮은 종목. 트리노믹스 맨 번째로 올렸던 장정 관심 종목인데 더 눌러주고 상승이 나오네요. 장중에 5%까지 상승이 나왔던 트리노믹스. 오늘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제약이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죠. 삼성제약이 또 급등이 나오는데요. 삼성제약이 오르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주사기 관련해서 그럴 겁니다. 주사기가 지금 부족하죠. 주사기 공급업체 삼성제약, 강세 이렇게 나오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제약은 백신을 담아 공급하는 의학용 유리병과 주사기 등을 공급한다고 알려져서 투자자 관심. 자, 이렇게 삼성제약의 급등은 백신 주사기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죠. 주사기 관련주가 이제 삼성제약도 있고, 네, 파스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세운 메디칼이 있습니다. 세운 메디칼 등, 또, 이 피닉스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피닉스 소재. 좀 재미난 종목인데. 급등 크게 나오고, 이제 조정 주고, 또 급등 나오고, 또 조정 주고, 지금 5%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죠. 피닉스 소재는 홍정욱 관련주예요. 근데 홍정욱 씨가 다시 정치를 하게 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KNN도 홍정욱 관련주고, 디지털 조선도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벽상까지. 오늘은 피닉스만 오르죠? 피닉스만 오르는데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사실 지금 공략을 해야죠. 근데 디지털 조선도 조정 주어질 때 3일간 상승의 패턴 보여주고 또 이틀 조정 보여주죠. 이때 들어가야 돼요, 실은. 900원대 디지털 조선. KNN도 볼까요? KNN도 조정 주어지면서 21선 터치하는 상황. 2285원 왔었죠. 2285원.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KNN 같은 경우 공략을 해야죠. 벽산.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산도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어, 매일 그래도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렸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레이텍은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매수 영역으로 왔고, 합입신도 현재 매수 영역이 있습니다. 유유지액도 마찬가지고,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 그렇게 반등이 크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세 종목은 익절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장의 흐름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린 겁니다. 급등 패턴은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익절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제가 드렸어요. 파미션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갓 올라오는 종목. AT도 마찬가지입니다. AT도 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종목으로만 꾸렸습니다. 급등주를 드렸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급등주 패턴은 다 지금 윗골이 달리고 바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급등주는 좀 조심했어요. 고점에서 놀았던 종목들의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코스닥에서 740개, 코스피는 거의 600개. 지금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몇 개 안 되네요. 오늘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흐름이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을 노리기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을 음봉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관련주들은 이제 관심 가지셔도 돼요. 재료가 없으니까 일부러 뉴스를 가공하고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홍종목 관련 중에서 지금 휘닉스 소재가 오르잖아요. 휘닉스 소재가 이제 대장주처럼 보이는데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KNN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KNN 벽상까지 이런 종목들을 음봉에서 공략해야 돼요. 음봉에. 벽산도 2175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기준선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를 하면 좋죠. 지금도 괜찮습니다. 벽산은 2200원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 건설주이고 월봉으로 보면 완전 바닥권에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매출액 3200원, 영업이익 100억 가까이, 편이 1500,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벽산. 홍정호 관련주 중에서는 건설주가 이제 벽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동신건설이 있죠. 동신건설이 이제 건설주의 대장으로서 오늘 크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각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 한두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한번 볼게요. 뭐 서현이와 많이 오르고 있죠. 서현은 좀 빠지고 있지만 오늘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서현이화가 지금 대장주입니다. 서현이화. 윤석열 관련주는 많죠. 서현이화, 서현, 덕성,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이런 종목들 다 윤석열 관련주죠. 제일테크노스, 한국테크놀로지 윤석열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 중에서 현재 서현이화 하나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이낙연 관련주 지금 뭐 탈락했지만 남선 알루미늄도 이낙연 관련주였는데요. PK 케미칼, HSD 엔진, HSD 엔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늘 하락하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월드 탄력이 좀 적네요. HSD 엔진이 조정이 뭐 7,7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대장주 그래서 각 진영의 대장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저평가 제약주.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아까 JW 중해제약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JW 신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JW 중해제약 말씀드렸는데 지금 JW 중해제약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주가가 낮게 떠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음봉에서 공략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봅니다. JW 중해제약 이 종목이 이제 뜰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리식염수죠. 생리식염수. 코로나19를 배송을 할 때 이제 원액 상태로 배송이 된다 이거죠. 백신이.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희석한 뒤에 이제 주사기로 접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백신 관련주로서 생리식염수를 공급하는 대한약품이나 이제 JW 중해제약이 오를 수 있는데 대한약품은 장전 관심 종목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장중에는 1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대한약품이 생리식염수 관련 종목으로서 대한약품과 JW 중해제약을 같이 보는데 JW 중해제약은 누르고 있단 말이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0일 장중에 6%까지 확 뛰었던 것처럼 이 종목도 그렇게 뜰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생리식염수로 공급하는 대한약품과 JW 중해제약 두 종목을 같이 봅니다. JW 중해제약은 바닥권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33,700원대 매수하면은 36,000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 종목은 내일의 종목으로서 기대하고 들어가도 종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이제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지금 35만 원대에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기준선 자리를 터치를 하고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보여주죠. 21선을 한 번도 지금까지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21선 터치하는 이 자리의 이후의 모습이 중요할 겁니다. 33만 9천 원 정도, 33만 9천 원대 있는 기준선도 33만 9천 원대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 자리까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의 모습, 세트론이 다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바뀌느냐 그 지점이 바로 33만 9천 원짜리입니다.
이 모습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하락 방향으로 지금 바닥을 좀 잡은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셀트리온과 좀 다르죠.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하는 듯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쌍봉이죠. 쌍봉에서 무너질 수 있고요. 쌍봉은 좀 무너지는 패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1선에 터치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데 23만 원대인데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0%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의 대장주죠. 무료 시가총액 24조 정도 하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무게감이 있다 봅니다. 하락으로 빠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3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인데요. 매도하게 되면 이제 조정 후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이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상승이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월봉상에서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온 거죠.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졌어요. 상승에 윗꼬리 잡은 하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더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 후에 또다시 위에 산을 하나 만들어 더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정이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제 좀 조정 가시권에 들었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금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자, 코스닥이 일봉상에서 두 개의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형 모습에 만들어진 것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틀 동안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여기서 상승으로 바로 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 두 개의 십자형 도지는 상승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신호가 돼야 될 것인데 내일 음봉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추세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추세 상승의 이 자리를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했던 상황에서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추세 상승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아직 추세 상승 자리, 추세선의 위의 자리, 지금 위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죠. 올라서려면 이제 950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계속 아래에서 밀려버리느냐, 그런 흐름인데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쌍봉이죠.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지금 월봉상에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조정이 와야 또다시 상승할 수 있지 여기서 또다시 치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치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후에스팬의 상승 추세선도 좀 맞닿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피도
월봉상에서 캔들의 추세선의 상승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물론 후행 스팬으로서는 상승이 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후행 스팬으로 조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2840선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캔들 추세선에서는 지금 상승이 고점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정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조정이 임박했다. 물론 이 추세 위로 올라서게 되면 더 큰 상승이 펼쳐지겠지만 이제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감을 둡니다. 하락 관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주봉이 완성될 텐데 음의 모습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주봉 5주선을 터치할 수 있죠. 2690선이 있는 주봉 5주선을 터치할 수 있어요. 자, 급등주는 주봉 5주선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급등주 패턴을 보여줬고 5주선인 2690선을 터치하게 되면 긴 장대 음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추천 종목 리뷰를 하고 마감하겠는데요. 유유제약, 유유제약은 15,400원, 15,600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드렸는데 15,000원도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유유제약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바닥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갔던 고점을 어제 넘어서면서 오늘 눌림목 형성이지만 위쪽으로 무게감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의 무게감이 더 있다라는. 120선은 어제 터치했기 때문에 120선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이나 터치하면서 120선 저항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120선은 저항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상승은 이제 1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음봉에서 공략하는 것을 노려야 된다. 오텍처럼 오텍을 음봉에서 공략을 했을 때 눌림목을 형성하고 급등이 나오듯이 유유조약도 누르고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건.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 2만원부터 27,000원 분할 매수 관점을 안내를. 파맵신은 항체 치료제 하니비루맵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로 120선 오지도 않았습니다. 21,400원대 있는 120선 오지도 않았고 에클론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파맵신과 유틸렉스가 후발주로 따라 붙을 것이다. 자, 유틸렉스도 흐름이 나쁘진 않고 유틸렉스도 상승의 무게감이 또 있죠. 파맵신은 거래량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래가 계속 붙고 있어서 파맵신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항체 치료제를 갖고 있고 항암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인 이 항체 치료제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 31,000원부터 31,5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관점을 안내드렸던 것은 주가가 일봉상에서 확연하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발자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15,000원대까지. 그리고 에이텍의 연관주인 에이텍 TN이 먼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에이텍 TN이 오늘 7%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에이텍은 오늘 추천드리고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또다시 상승의 무게감을 둔다는 겁니다. 1차 저항선은 33,300원, 2차 저항선은 35,000원대가 드리면서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고 또 내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수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